안녕하세요. 인천 해원중학교 3학년 여러분. 저는 과학 수업을 맡은 김미림 선생님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자료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교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단원 제목 뭐예요? 그쵸. 화학 반응의 규칙과 그 다음 에너지 변화였죠. 그래서 우리가 규칙에 대해서는 중단원 2단원에서 배울 예정이고 그 다음 에너지 변화에 대한 내용들은 중단원 3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은 중단원 1단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을 고현주 선생님과 함께 했었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잠깐 상기시키고 갈게요. 소단원 1단원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 두 가지 뭐였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였다.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물리 변화가 뭔지 화학 변화가 뭔지 그 각각 변화의 예시는 뭔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단원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 중요하죠. 만약에 난 아직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아직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을 모른다. 개수비가 뭔지 모른다 하는 학생은 이 영상을 꺼주세요. 영상을 끄고 고현주 선생님의 수업을 한 번 더 듣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들은 이 화학 반응식을 기본으로 그쵸? 간단한 화학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앞으로 수업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은 강의를 끄고 이전 강의를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럼 했던 걸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림 속에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몇 개? 하나. 어떤 학생들은 이게 쌤 이거 하나, 2개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산소 분자 이거를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물 뭐예요? H2O 무슨 뜻일까?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합쳐져서 물 분자 하나를 만든다. 그럼 이게 물 분자 하나죠. 물 분자 몇 개로 보이나? 물 분자 2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반응을 수소 원자, 지금 수소 원자는 4개지만 분자는 2개입니다. 수소 분자 2개랑 산소 분자 2개가 만나서 물 분자 2개가 만들어진다.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학식도 간단한 수식이나 숫자로 표현하듯이 이런 화학 반응도 화학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밑에처럼 이게 뭐냐면 수소 분자. 무슨 뜻일까? 수소 원자 몇 개다? 2개다. 이게 한 덩어리인데 이게 총 몇 개다? 2개. 한 덩어리, 2덩어리, 2개다. 그 다음에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2개가 만난다. O2다. 그래서 여기 숨어있지만 1이 숨어있는 거죠. 산소 분자 하나가 있다. 그게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물 분자 몇 개가 만들어진다? 2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표시한 2, 숫자 1, 숫자 2가 바로 뭐다? 개수라고 얘기를 하죠. 개수. 선생님이 지금 마우스로 글씨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좀 이상하게 써질 수도 있어요. 개수.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중단원, 2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 들어가겠습니다. 규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딱 3가지 규칙만 기억하면 돼요.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오늘 수업과 다음 수업에서는 이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쌤, 법칙 3개, 소단원 3개. 뭔가 이렇게 매치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소단원 1단원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원소에서는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는 기체 반응에서는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교과서 26페이지 펴보세요. 지금 핸드폰 또는 노트북 앞에, 컴퓨터 앞에 교과서가 없는 학생들은 일시 정지하고 바로 교과서 가져옵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위주로 진행될 거예요. 교과서 26페이지 펴봅시다. 소단원 1단원 읽어볼게요.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 그럼 중요한 단어가 뭘까? 화학 반응, 그리고 질량.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화학 반응이 뭔지 배웠잖아. 근데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두 글자로 뭐다? 보존된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됨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되는데 말이 길죠. 그쵸? 우리 오늘 뭐 한다고 했어? 법칙을 배우는데 질량과 관련된 거야. 근데 이 질량이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 걸 두 글자로 보존이라고 했으니까 여섯 글자로 줄이면 질량, 보존, 법칙이겠죠? 그럼 그림 한번 봅시다. 우유가 상하면 질량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경험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선한 우유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먹지 않고 사물함에 넣었어. 사물함에 넣어서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사물함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때? 상한 우유가 있네. 빵빵해진 상한 우유가 있어. 그럼 그렇다면 이 빵빵해진 우유에 누가 몰래 뭐 주사기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우유를 더 넣었을까? 아니면 이 우유팩이 스스로 살이 찐 거야? 몰래 피자를 몰래 먹어서 우유가 살이 찐 거야? 그럼 뭐예요? 그치, 상에서 기체가 발생했던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줄글 한번 읽어볼게요. 우유를 실온에 두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빵빵해졌겠죠. 그게 뭐다? 화학 반응이다. 화학 반응. 아직 저번 시간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뇌가 깨어있지 않은 학생을 위해서 복습해 봅시다. 교과서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교과서 굳이 안 펴고 그냥 화면 봐도 돼요. 화학 변화가 뭐였더라? 어떤 물질이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네 글자로 화학 변화라고 했어. 중요한 건 뭐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한대요. 근데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 써 있잖아. 첫 번째, 열과 빛이 발생한다.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땐 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빛이 발생하기도 하네. 두 번째, 앙금이나 기체가 생성되기도 한다.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이나니까 또는 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따지면 OR. 그러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앙금이 생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 기체가 생성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앙금이랑 기체가 동시에 생성될 수도 있겠지. 또 세 번째,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색깔과 냄새가 변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참고로 앙금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 내가 아는 앙금은 파당금밖에 없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보자. 앙금 뭐라고 써있어? 화학 물질의 수용액을 섞었을 때 물질 속에 특정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반응해서 뭔가 만들어졌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는 은팔찌, 은반지 하는 그 은 맞아요. 은은 이온 상태로 존재할 때 전자 하나를 잃어서 양이온 상태로 존재해요. 이게 플러스라고 써있지? 그 다음에 이 염화 이온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Cl-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반응하면 염화은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얘가 뭐냐? 반응했어. 근데 어떤 특징이 있다? 물에 녹지 않는다. 물에 녹지 않는 물질. 반응을 했을 때 물에 녹지 않는 그 특정한 물질을 우리가 두 글자로 앙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 우유가 상했어. 어땠다? 덩어리가 생기거나 치즈 비슷한 거, 그 다음 기체가 발생한다. 이게 뭐다? 화학 반응이다.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 앙금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 기체가 발생하거나, 뭐 열이 나거나, 빛이 나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변하거나, 다 뭐다? 화학 반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때 질량이 변할까? 신선한 우유랑 상한 우유랑 질량이 같을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뭐가 알겠냐고? 여기 답 있잖아. 변하지 않는데 쌤, 우유 상한 거 화학 반응이라면서. 근데 여기 다 스포해줬는데 질량 안 변하네. 그러면 여기서 신선한 우유랑 상한 우유랑 질량이 같다 다르다? 같겠죠. 화학 반응이 이럴 때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을 끄고 여기서 수업을 멈춰도 되는 걸까? 아니지. 과학은 그치, 결론도 중요하지. 하지만 결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론까지 도달하기 어떤 실험을 했느냐, 그 실험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왜 일어나느냐, why가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영상 계속 시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개념 영상 틀어줄게요. 큰 케이크를 자르고 또 자르면 여러 개의 작은 조각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큰 케이크 한 개의 질량과 조각 케이크 여러 개의 전체 질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로 같습니다. 이처럼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으로 알아봅시다. 우선 플라스틱 병에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을 넣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 병을 기울여서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이 반응하게 하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기 전과 후의 질량은 어떤가요? 질량이 변하지 않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데 이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잘 보셨나요? 이제 교과서 2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거기서 탐구가 나와 있는데 제목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를 어떻게 한대? 측정을 할 거래요. 자, 여기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실험은 2개입니다. 탐구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 우리가 아까 앙금이 뭔지 설명을 했고, 선생님 앙금 생성된다? 이거 무슨 반응이다? 화학 반응이다. 화학 반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기체 발생 반응. 이것도 뭐다? 기체가 발생했으니까 이것도 뭐다? 그치, 화학 변화다. 그래서 두 가지 실험 영상 한번 보고 탐구 같이 배워볼게요.
네, 실험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잘 시청하지 못한 학생들. 선생님, 저 간식 먹다가 그 부분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되돌리기 하면 되죠. 뒤로 감기해서 한번 더 봐주시고, 선생님이 일부러 유튜브에 올린 까닭은, 친구들이 못 본 영상 뒤로 감기는 당연히 되는 거고, 선생님, 전 이해력이 빨라서 그냥 한 2배속으로 봐도 돼요. 하는 친구들은 2배속으로 봐주세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모든 공부를 좀 천천히 이해하는 학생이라서 좀 천천히 듣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돼? 그죠? 좀 느리게 재생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26페이지 탐구 첫 번째 기억을 살려서 지금 앙금 생성 반응을 했어요. 염화나트륨 수용액 10ml랑 질산 은수용액 10ml를 각각 넣은 다음에 총 질량 측정했더니 아까 얼마 나왔더라? 65.7g이 나왔더라. 2번. 한 유리병 속의 수용액을 다른 유리병 속에 부어서 섞었대.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났었죠? 뿌옇게 변했죠. 무슨 우유처럼. 그럼 퀘스천. 두 물질이 반응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렇죠. 흰색 앙금이 생겨서 혼합 용액이 흰색으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앙금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럼 잠깐 우리가 이 화학 반응을 간단하게 화학식으로 나타낸 식을 선생님 위에 써놨는데 NaCl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뒤에서부터 읽죠? 염화 나트륨이랑 뒤에서부터 읽자 질산 은이랑 만났대 플러스 일단 반응을 했더니 이 화살표 전과 후로 그러니까 나눠주세요. 염화 은이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뭘까? 그쵸? 앙금이겠죠? 보통 이렇게 앙금 생성됐을 땐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염화은과 질산 나트륨이 만들어졌다. 쌤, 그러면 염화은은 앙금이라면서요. 그럼 질산 나트륨도 앙금이에요? 얘는 뭐냐면 그냥 수용액 상태에 녹아 있는 거야.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 그냥 수용액 상태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앙금으로 가라앉았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앙금은 뭘까? 1번 염화나트륨이다. 2번 질산은이다. 3번 염화은이다. 4번 질산나트륨이다. 그쵸? 염화은이겠죠? AgCl. 3번 반응이 끝나면 유리병 2개의 총 질량을 측정했더니 어땠다? 65.7g으로 같았다. 그럼 결론 내리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 있다 없다? 없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탐구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측정할 건데 플라스틱 병에 탄산칼슘 조금 넣고 우리가 개념 영상에서 봤듯이 뭐 계란 껍질 넣은 거랑 비슷하죠. 계란 껍질의 주 성분이 탄산칼슘이니까 일단 묽은 염산을 따로 넣었대. 아직 섞이면 안 돼요. 유리병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총 질량을 측정하는 거야. 그 다음 얘네들을 살짝 기울여서 묽은 염산이랑 탄산칼슘을 반응시키자. 반응시켰더니 아까 영상에서 두 물질이 반응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죠? 그치. 기체가 뽀글뽀글 발생했었죠.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이랑 반응하면서. 그러면 이 화학 반응도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해보자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알았듯이 이게 개수겠지? 개수? 염산, 이자 2개 만나서 염화칼슘과 물과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켰대요. 가끔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면 기체라는 뜻입니다. 5번 반응이 끝나면 플라스틱 병의 총 질량을 측정했더니 그럼 한번 보자. 반응 전에 몇 g이었니? 했더니 47.3g. 그 다음에 반응 후에도 47.3g이었대.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총 질량 같았다. 질량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심플하죠?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쌤, 근데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 반응할 때 그냥 비커에 탄산칼슘 넣고 내가 스포이드로 묽은 염산 툭 떨어뜨리면 되지 않나? 왜 굳이 이렇게 뚜껑을 닫았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쵸? 쏟아지지 않게
뚜껑을 열고 실험을 하면, 그쵸? 내가 기울였을 때 묽은 염산이 밖으로 나와서 내 손이나 뭐 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른 이유는 그것밖에 없을까? 또 다른 이유는 힌트. 아까 반응하면서 뭐가 발생했다? 기체가 발생했다. 그러면 뚜껑을 열고 이 실험을 하면 이 이산화탄소가 가만히 있을까? 아, 나는 이 플라스틱 안 속이 좋아. 날아가지 않고 이 그대로 있어야지 할까? 아니겠죠. 뚜껑을 열고 실험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다 날아가겠지. 그치? 그래서 반응 후의 총 질량을 측정할 때 47.3g보다 적게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뚜껑을 닫은 이유는 이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 모두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은 겁니다. 이제 넘어갑시다. 정리하기. 여러분 일시정지 하고 스스로 정리하기 1, 2, 3번을 한번 채워보세요. 이렇게 스스로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지금 교실에서처럼 여러분과 선생님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들을 때는 그냥 수업 들을 때는 맞아. 이해가 다 돼. 그런 거 같아. 근데 강의를 딱 끄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에서 다 사라지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답을 채워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일시정지 하세요. 자, 답을 다 채웠다고 생각을 하고 1번 앙금이 생성되기 전과 후의 총 질량을 비교해보자. 앙금이 아까 염화은이 생성됐더라도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았죠. 2번 아까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실험에서 기체가 발생 전 후의 총 질량 같았죠. 그럼 3번 지금 앙금 생성, 기체 발생, 화학 반응, 질량 이거를 이용해서 설명이 뭐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앙금 생성 반응, 기체 생성 반응 둘 다 뭐다? 화학 반응이다. 근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변화 있다고 했니? 없다고 했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시로 한번 써볼게요. 앙금이 생성되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리 반응 아니죠?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우리가 아까 화학식 했을 때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건 반응하기 전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응물. 그 다음에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생성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생성물이라고 생각하면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 넘어갈게요. 줄글이 나타났어요. 28페이지 봅시다. 하나하나 같이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되는데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NaCl 플러스 AgNO3가 만나서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이 만들어진다. 필기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필기해 주세요. 이때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럼 이때 말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 화학 반응이겠죠. 그 다음 우리가 탐구 두 번째에서 한 실험이다. 또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 계란 껍질 같은 거를 넣었더니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대. 이때도 반응 전후의 질량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 써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체 발생 반응도 마찬가지로 무슨 반응이다? 화학 반응이다. 앙금이 생성됐고 기체가 발생했잖아요. 즉 앙금이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어떻다? 같다. 그럼 이 구구절절 이 긴 문장을 항상 설명해야 돼. 야야 그거 있잖아. 즉 앙금이 생기거나 기체에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거야. 친구가 물어보면
이렇게 긴 문장을 6글자로 줄일 수 있어. 법칙이래. 법칙인데 질량과 관련된 거야. 근데 그 질량이 어떻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 걸 2글자로 보존. 그러면 합치면 되잖아. 질량, 보존, 법칙. 다시 한번. 질량, 보존, 법칙. 물리 반응이 일어날 때일까요? 아니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야. 선생님, 저 50kg인데 스테이크 5kg 먹었어요. 그래서 몸무게 쟀더니 55kg 됐어요. 이거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여러분, 스테이크 먹는 게 화학 반응이야? 선생님, 저 50kg인데 마카롱 조그만 거 한 2g 정도 되는 거 먹었으니까 살 안 찌겠죠? 이거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유머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질량 보존 법칙은 뭐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이랑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 배울 2가지 법칙이 더 있는데 오늘 수업과 다음 수업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 4차 시, 그 다음에 5, 6차 시에서는 일정 성분비 법칙, 그 다음 기체 반응 법칙 할 겁니다. 이제 수업의 끝에 다다라왔어요. 28쪽에 그냥 필기할 친구들은 필기하고 나 필기하는 거 싫지.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트 파일을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구구절절 필기하기 싫으면 그냥 이 프린트 파일 보면서 그냥 이해하면 돼. 볼게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예를 들어서 이온이 뭐야? Na+, 양이온, 그 다음에 Cl-, 음이온, 이런 걸 이온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있대. 그 다음에 분자가 있는데 분자랑 어떻게 다를까?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 H2O 뭐예요? 물분자지. 이게 물분자잖아. 이 물분자랑 이온으로 이루어진 이 물질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읽어볼게요. 염화, 나트륨, 질산은 염화은, 질산, 나트륨, 탄산, 칼슘, 염화, 칼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말아요. 선생님이 외우라는 것만 외워요.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양이온과 요거 그 다음에 음이온이 결합한 한 쌍이 요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립적으로 요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Na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딱 붙어서 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 이 서로를 둘러싸며 규칙적으로 배열된 형태로 존재한다. 여기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다닥다닥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이게 뭉탱이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 근데 분자는 어때? H2O는 어때? H2O가 HO, HO, HO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형태가 아니라 얘는 수소 원자 2개 꼭 그 다음에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이루어진 물질을 분자라고 합니다. 그냥 이거 그림으로 한번 해석하시면 돼요. 요 놈은 그냥 분자구나. 근데 이온이 다닥다닥 그냥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이게 뭐다? 그냥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유튜브 댓글 또는 네이버 밴드 댓글로 달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